자, 봅시다.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이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 진짜 어려우면 정말 어렵습니다. 답도 안 보이고 정말 그런데 평가는 두 번에 걸쳐서 갈 거예요.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처음 평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겁니다. 두 번째 평가, 토익 평가가 되겠죠. 왜냐면 다음 평가는 또 이게 그 공동교육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토익 평가를 조금 진하게 갈게요. 와우.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갈게요. 외심이 있고요. 내심이 있고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삼각형이라는 건 결국 삼각형과 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각형과 원 사이의 관계를 결국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약간 좀 메인은 아니지만. 자, 외심과 내심 얘기를 해봅시다. 외심은 자,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냐면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읽어요. 그렇죠? 자, 삼각형의 원이 뭐 하고 있어요? 외접하고 있죠. 원의 삼각형이 뭐 하고 있어요? 외접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접하는 원은 외접이에요, 내접이에요? 외접. 삼각형의 세 변에서 접하는 원은 내접이에요, 외접이에요? 내접. 말로 나옵니다. 그림 안 주고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삼각형 혹은 사각형, 다각형에 변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꼭지점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가끔 착각하는 게 도형인데 이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었다. 근데 이렇게 들어있었어. 오각형이죠? 이거 접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있어. 이것도 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 점에선 접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특정한 점을 나타낼 때 접하는 게 맞지만 전체는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도 그랬듯이 누구를 대상으로 읽느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외접과 내접은 바뀝니다. 이것들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내심은 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삼각형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내접 원의 중심, 내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외심 어떻게 구해요? 외심. 변의 수직이. 외심.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자, 요겁니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네. 이런 식입니다. 여기선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의 특징은 꼭지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풀어야 돼.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점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죠? 왜 같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쵸? 맞나요? 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을.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내심이에요. 내심은 어떻게 구하죠? 각의 이등분선을 그렇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동그라미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XX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세모. 자, 요 그림에서는 얘랑은 좀 달라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메인이지만 얘는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 둘이 그렇죠. 동그라미 둘이 여기 X 둘이 세모 둘이 위치가 살짝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죠? 2분의 R 곱하기 둘레가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다. 근데 이 아이는 삼각형에만 적용이 될까요? 모든 다각형에 적용이 돼요. 모든 다각형이. 모든 다각형에 적용이 돼요. 이 아이가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 오각형이어도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A고, 미안해요. 원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 합이 전체 합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들은 전부 다 R을 높이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R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R 곱하기 C 더하기 2분의 R 곱하기 D가 되면서 공통인 2분의 R은 놓고 A, B, C, D가 결국은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뿐만 아니고요. 사각형, 오각형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저 중점, 변의 중점, 교점. 그렇죠. 중점의 교점은 없죠. 중점, 점끼리 어떻게 교점을 해요? 중선의 중선의 교점. 아 그래. 자, 얘랑은 다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얘는 중선의 교점이에요. 자, 무게중심에서는 자, 이 둘의 넓이가 같습니다. 왜 그렇죠?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넓이도 같다. 네. 자, 여기도 같습니다. 여기도 같죠?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도 어때요? 같아요. 맞죠?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세모니까 여기는 동그라미로 대체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죠? 자, 여기도 같아요, 길이가. 그럼 여기와 여기의 넓이도 같겠네요. 그럼 이것도 동그라미로 대체가 가능하죠. 네. 전체 넓이가 다 똑같았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2대 1이 아니고요. 넓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리고요. 자, 이 무게중심과 관련된 그림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3대 1대 2인가? 평행사변형이거든요. 여기서 뭐였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 그렸을 때 선을 여기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그립니다. 저거 겁나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등장을 하죠. 얘도 무게중심이고요. 얘도 네. 무게중심이에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는 보통 이 여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요 밑에가 될 수도 있고요. 요 위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넓이 어때요? 거기에 넓이요? 전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이냐고 그거요? 잠깐만요. 12분 왜요? 전체 넓이 12라고 놓으면 저 삼각형 내에서는 2대 3인데 위에가 4 그러면 넓이비는 4대 9인데 위에 거 4 빼면 나머지 5만 자, 지금 요 문제에서는 어디를 써도 상관없거든. 여기가 2대 1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인지는 아나요? 혹시? 뭐 어디요? 이 전체 넓이. 근데 그 전에 이거의 기본은 뭐냐면 여기가 12분의 1이라는 거에 출발합니다. 여기는 얼마죠? 12분의 2가 돼요. 네. 맞죠? 왜냐면 원래는 여기에 선이 이렇게 추가돼요. 이렇게 추가돼서 저기 있었던 6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는 뭐죠? 8개였는데 8개. 8개는 11분의 1짜리가 8개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몇 개? 4개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2분의 그러면 4가 남아있는 건데 이제 여기만 털어내면 돼. 그렇죠? 여기만 털어내면 되죠? 이게 전체 몇 분의 몇일까? 8분의 1이에요. 왜? 전체의 반절에서 4분의 1이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8분의 1을 뺀 값이 답입니다. 얼마? 24분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닮음 나오거든요. 닮음 나오고 공통변, 공통각 쓸 때가 가장 어렵거든요. 일단은 닮음은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이 그림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복습해봤고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들어갈게요.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뭐 구할 때 쓰죠? 그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자, 사인 법칙을 구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변이랑 사인 변이랑 대각 변이랑 대각. 각이랑 각 그렇죠. 하나랑 한 쌍의 각과 대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왜 그렇죠? 사인 법칙 어떻게 만들어요? 자, 원이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A, B, C가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네. 중심에서 자, 여기에 반지름 R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건 마주보는 녀석이 무조건 알파벳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건 바꿀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 R 외접원의 반지름과 사인과의 연관성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A라는 녀석을 적당히 이동시킬 거예요. 왜? 원주각을 이용할 겁니다. 자, C에서 B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잡고 A를 옮길 건데 어디까지 옮길 거냐면 저 중심을 지날 때까지. 중심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옮길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죠? 네. 그렇죠? 우리 삼각함수는 각의 크기가 같으면 삼각함수의 값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sin A라는 녀석은 빗변분의 높이가 돼요. 빗변은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반지름의 2배니까 2R분의 높이가 뭐예요? A. A가 된 거죠. 근데 얘만 그럴까? 나머지도 똑같을 거야. sin B를 구하면 뭐분의 2R분의 B. 그 다음에 sin C를 구하면 2R분의 C 나올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2R만 따로 빼보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죠? 2R은 사인 A분의 A. 그렇죠. sin A분의 A, sin B분의 B. B, 사인 sin C분의 C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가리비. 얘가 어쨌든 상수잖아요. 상수면 우리가 얘네들의 B를 A 대 B 대 C를 뭐라고? sin A 대 사인 B 대 sin B 대 C. sin C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도형은 되게 쉬워요. 왜? 변의 길이의 b가 삼각함수의 b하고 동일하니까. 그래서 모든 변들을 다 뭘로 바꾸면 돼요? a는 b는 2r분의 sin b, c는 2r분의 sin c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인이 나오면 이 녀석은 뭘로? 사인 값은 그냥 2r분의 b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산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은 굉장히 수월해요. 자, 요 녀석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넓이 구할 때 2분의 1, 그 다음에 BC sin A 아시죠? 네. 이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쓰면 넓이가 무엇으로 바뀌죠? 4R분의 ABC. 4R분의 ABC라는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세 변의 길이에 곱을 준다. 그러면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었는데. 자, B하고 C 대신에 이거 갖다 쓸 거야. 이거 갖다 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B 대신에 뭐? 2R sin B. C 대신에 뭐? 2R sin C를 갖다 쓸 거예요. 그러면 2R 들어갔으니까 여기랑 곱했잖아요. 그러면은 2R 제곱 sin A, sin B, sin C.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도하는 건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세 변에 곱을 쓰네? 세 삼각함수에서 사인 값에 곱을 쓰네? 그럼 이거 쓰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안 떠오르니까 그냥 강제로 기억하세요. 강제로 주입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밖에 줄 서요. 네. 노크를 해. 다 했어? 모르겠어? 모르겠는 거야? 괜찮아. 지훈이가 일찍 우리 그대 어? 지금 그러게?
얘네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자, 사인 법칙은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세 변의 곱과 사인 값의 곱이 나오면 요거 이용한다라는 것까지도 이거 못 외우시면 유도라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뭐 네. 설마 이걸 못 외우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 법칙 자체는 쉽죠. 자, 근데 전에 사후에서 서술형 문제가 있던 시절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코사인 법칙. 아 증명. 자, 그래서 정석대로 알려드릴게요. 말고 자, 물론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요 변의 길이가 지금 A고요, 여기는 B가 되고요, 여기는 C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도 직각을 썼다면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때도 직각, 수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조선 하나가 필요하게 되면 무난하게 이렇게 선을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은 둘로 표현돼요. B 사인 A라고도 할 수 있고 A 사인 B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뭘 쓸지는 몰라. 그렇죠? 근데 뭐든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 과정인데 이제 여기야, 여기. 일단 여기를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A 코사인 B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를 지금 썼잖아. 코사인 B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B 사인 A를 쓰는 게 좋을까? A 사인 B를 쓰는 게 좋을까? A 사인 B. A 사인 B? 어쨌든 각이 똑같으니까 B.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A 사인 B를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쪽을 썼으면 이쪽을 써서 코사인 A로 갔으면은 B 사인 A를 가면 돼요. 자, 그런 겁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좌우 상관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죠? 시마 A 코사인 B. 시마 A 코사인 B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인 A 제곱 사인 제곱 B와 요거의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 그러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B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만나게 할 겁니다. 1 제곱. A 제곱이 만들어지고 얘네 둘이 만났으니까 1이 되죠. 그래서 하나씩. 자, 여기에 C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CA 코사인 B가 있고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자, 다시 들어보자. 사인 법칙을 쓸 때는 무조건 한 쌍에 필요해요. 한 쌍에 변과 각이 필요합니다. 사인 법칙은 그래요. 왜냐면 이 미지수가 3개인데 뭘 구하든지 간에 한 쌍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하를 주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그렇죠? 이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무조건 두 변이 필요해요. 얘는 두 변입니다. 반드시. 물론 저기에 두 변에다가 변을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각을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은 두 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두 변이 나오면 일단 코사인 법칙 의심하시고요. 한 쌍이 나오면 사인 법칙 의심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저번에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그럼 사인 법칙인가라고 접근을 했는데 막상 봤더니 한 쌍이 없어. 그럼 뭐죠? 무조건 이거 거쳐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믹스시켜서 나옵니다. 이런 정도로 조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이 이게 기본인데 요걸 쓰기도 하고요. 변형을 쓰기도 하죠. 변형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B는 2CA분의 A 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되는 아이들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 정도는 코사인 법칙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 사인 법칙이 됐던 코사인 법칙이 됐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떤 각을 기준으로 놓을 것인가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B, C가 있고 여기는 A, 여기는 P, 여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코사인 법칙 써갖고 음. 잠깐만 그 관계를 모르는데. 코사인 법칙 써갖고 A 구하고서 음. 또 코사인 징을 한 근데 아닌데 어떤 게 쥐어졌어요? 그냥 A, B, C만 쥐어진 건가요? 아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를 A와 B를 구한 다음에 A가 됐던 B가 됐던 구할 수 있겠죠. 공통변.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그러면 이게 이 아이의 사인 코사인 값, 네. 이 아이의 사인 코사인 값 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다음 그다음 코사인 공통변. 법칙이 같다 해서 어, 이 변이 같아서 선생님 그러면 산이가 전화 좀 걸어달라고. 선생님께 전화 좀 들어달라고. 네, 그러지. 진짜 큰일 났다는데요? 준호한테 해요. 준호한테 걸어달라고. 얘는 개웃겨. 준우한테 걸으라고? 산이한테 걸으면 안 돼? 제가 바꿔드릴까요? 와 전화 왔냐? 저 문제 좀 해봐요. 나 방금 전화 와가지고. 제발 신원아 제발 한번 쌤한테 바꿔달라 그래. 나한테까지 전화 한 번. 큰일 났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언니도 시간 시간 머리 티타임. 야 그럼 10시면 이제 끊길만 한데 티가 아니지. 막 자,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요 각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요 각을 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내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되죠? 파이 마사사.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아이를 가지고 사인을 쓰던 코사인을 쓴다면 요쪽도 동일하게 사인 코사인인데 어차피 이 녀석의 위치가 2, 4분면이니까 사인이면 그냥 둘 다 플러스로 가겠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코사인이면 부호만 반대로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쓰는 게 이걸 못 써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보면은 풍무가 이제 2년 전에 킬러 문제가 요거 못 써서 틀린 거거든요. 근데 사오도 마찬가지예요. 아.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끝에 있는 값들은 굉장히 잘 씁니다. 굉장히 잘 써요. 어떻게 풉니다. 근데 요 녀석이 평각이잖아요. 평각이기 때문에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편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킬러가 대부분 이걸 많이 써요.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닮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닮은. 삼각형이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여기 삼각형 딱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얘랑 크기가 같대요. 닮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닮음은 아니에요. 닮은 아니네. 닮음은 아니야. 착각하는 건데, 선생님, 그래도 대충 비슷한데, 각이 좀 다른데요? 정삼각형이에요. 닮은 게 아니니까. 각이 뭐예요? 닮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닮음이 아닌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가르쳤냐면,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보통 줄 거예요. 아. 아니면 누구와 누구의 각이 같다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만약 세타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여기는 뭐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죠? 3분의 8. 3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래서 요걸 써야 풀리는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꼭지점에 있는 각은 당연한 건데 이건 이제 보통 응용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런 각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미적분을 가면 거의 무조건이고요. 수원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그래야 애들이 순간 생각을 못하니까. 안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뻔한 공식밖에 없잖아. 이거 그냥 공식만 쓰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선택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문제 풀 때 여기만 보지 말고 평각 쓰는 거, 그렇죠? 혹은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 같은 거 주어졌을 때 외곽 쓰는 거,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평각 쓰거나 외곽 쓰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애초에 어려운 문제야. 이건 다 거의 다 틀려요. 어려운 문제가 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세요. 평각 쓰는 경우랑 삼각형 주어져서 정삼각형 같을 때 3분의 파이 쓰는 경우들 혹은 외곽이 정확하게 되겠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고 이것들의 일환이 우리가 중학교 때 만났던 도형인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A 대 위변 B 여기가 AK 대
BK가 된다는 거. 요거 쓸 수 있겠죠. 네. 또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소공식. 소자 공식 아닌데요? 치과가 치과가 아닌데. 수직이라. 오. 자, 넓이 이거 변의 어떻게 구할 거예요? 보통은 얘를 줍니다. 코사인 거. 얘가 뭐 한 120도나 아니면 90도나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90도는 잘 안 주고요. 보통 120도를 많이 주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요 x? 비율이 있어. 넓이로 보면 무조건 넓이요. 넓이. 왜? 2분의 1 그리고 두 변 AB 그리고 사인 120도가 2분의 1 그렇네. 그리고 AX 사인 60도랑 더하기 2분의 1 BX 사인 60도. 그러면 이 X 값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거기에 이런 그림도 있어요. 나저 코사인. 자, 정사각형이래요. 중점을 연결했답니다. 아. 갑자기 왜 세타를 구하래요? 그래놓고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혹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뭐야 씨. 그때 저거 이걸 이렇게 폈던 것 같은데. 저랑 합 해가지고 아니고 넓이 넓이에요 저것도. 사인.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2변 이게 있는 한거죠. 그렇죠? 넓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나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구하라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뭐 떠올리냐면 사인하고 코사인 떠올려요. 그리고 피타 떠올립니다. 거기에 넓이는 없어요. 그런데 선택지에 넓이가 없는 거야. 그걸 노리는 문제예요. 자, 그럼 뭐야? 아까 제가 평각 쓰라 그랬죠? 외곽 쓰라 그랬습니다. 더 하나, 우리가 실제로 변의 길이나 지금 사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세타.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 세타를 구하라고 안 나와요. 어차피 못 구해. 이거 계산은 얼마죠? 5분의 3이죠? 그렇죠? 5분의 3이 몇 도예요? 모르죠? 네, 그래요. 몰라요. 특성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인 세타 혹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뭐냐? 평각, 외곽, 그리고 뭐? 넓이. 그렇죠? 변의 길이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뭘 썼어요? 넓이를 썼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금 기억하셔도 웬만한 학교 시험 문제는 풀려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선택지가 있어야 갈 거 아니야. 근데 내 머릿속에 선택지가 없으면 안 가지. 그렇죠? 선택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맨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가지고 막 수성 그리고 X 써놓고 막 팍 쓰고 할 수 있는 거 쓰겠지. 그렇죠?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삼각비 배우시면서 탄젠트 공식. 탄젠트 공식 꽤 사용이 빈도수가 높습니다. 높이 구하는 거. 탄젠트 공식입니다. 아. 중학교 때는 탄젠트 공식이라고 하진 뭔지 않아. 알것 같아. 뭐라고? 그래서 탄젠트. 그냥 삼각비에서 높이를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거야. 그래. 그래서 공식인데 실제로 걔가 이 탄젠트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수선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A라고 한다. 요 H는 원리는 이래요. 자, 원리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 요 녀석을 가지고 탄젠트 알파를 써볼까? 뭐분의 뭐예요? H분의 요만큼이다. 네. 그쵸? H분의 요만큼 뭐? 알파. 알파 있어. 알파. 감마. 각이 알파. 정말 좀 그런 A. 라지 알파. 한글 기억. 오. 있어 이게 기억. 자, 그러면 이쪽은 탄젠트 베타는 H분의 뭐? 니은. 니은. 좋아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이 A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과 니은을 더한 값이 A인데 기억은 H 탄젠트 알파, 니은은 H 탄젠트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야? H로 묶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인 거야. 네. 그러면 H가 넘어가겠죠. 아. H가 넘어가겠죠. A가. 얘가 넘어가겠죠. H. 그래서 우리가 H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분의 A. A. A가 되는 거죠. 이거 알고 계시고요. 자, 요거 자매품. 둔각일 때. 그래서 둔각이. 중각. 자,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씩 애들이 여기를 알파라고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여기서 사용하는 각은 이거 전체를 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각은 이걸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똑같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연산이 진행이 되겠죠. 이것도 증명 한번 갈게요. 어차피 저희 똑똑하니까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에서 여기를 A로 줄 거예요. 네. 여기가 H입니다. 예. 자, 먼저 탄젠트 뭘 쓸까? 알파. 알파? 탄젠트 알파는 뭐? 근데 뭐? H분의 H분의 A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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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탄젠트 베타는 H분의 이응. 예. 니은. 이세요.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 빼면 A죠? 네. 그럼 A는 기억에서 니은 빼라고 했으니까 H로 묶어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서 H는 뭐가 된 거예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분의 A. 오, 시 깔끔하죠? 탄젠트 더하거나 빼거나 분의 A인데, 자, 여기서는 둘의 값을 함께 써야 되니까 더할 거고요. 여기는 큰 각에서 작은 걸 뺄 겁니다. 그래서 빼기를 쓴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를 나올 때는 잘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가 6분의 파이로 많이 나와요. 60도. 한 번에 60도.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들어가요. 여기 그냥 30도잖아. 30.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냥 얘 그냥 이등배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거든요. 여기가 A가 되거든요. 여기 2분의 A가 되면서 2분의 루트 3 A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15도. 75도. 7 사인 75도. 우리 외웠는데. 4분의 루트 더하기 루트. 75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각의 특성 각이 뜨긴 하죠. 뜨긴 뜨는데 여기를 보통 얼마로 주고? 40도. 45? 그리고 여기를 보통 30도로 줘요. 일반적으로. 물론 쓸 수는 있지만 75도 자체가 이미 텄잖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5도 써. 근데 그렇죠. 멀리 가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여기 있잖아. 여기 30이잖아. 15도. 여기는 45야. 예. 근데 이게 뭐야? 15도야. 선생님 어떡해. 탄젠트 15도 이러면 모르는데? 궁금한 싱싱? 탄젠트는 1만 탄탄분의 탄부탄 이거 써요. 네. 1만 탄탄분의 탄. 탄탄분의 탄.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 AN 탄. 알파 탄. 탄 베타 분의 탄 알파 탄 베타. 1마 탄탄분의 탄부탄 1프 탄탄분의 탄마탄 이걸 씁니다.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안 배우잖아요. 이것도 돼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써도 돼요.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쓰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시면 돼요. 그럼 봐봐. 45에서 15를 뺐잖아. 45에 15 빼면 안 돼. 외워야겠다.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들 예, 아. 1만 탄탄분의 1만 탄탄분의 탄부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그 공식이 얘하고 관련돼 있다. 오, 어쨌든 간에 신기하네요. 있어요. 연관성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돼? 이 75도를 어떻게든 써야 쪼개요? 되는데 여기 30하고 40은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75도니까 여기도 몇 도가 돼요? 60도. 여기 60도가 돼요. 또 착각하는 게 여기 왠지 이 직각 합동일 것 같은데 아니야. 얘가 45도.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했어요? 좀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줍니다. 모르죠. 그래서 주다기보다는 사인 75도가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4분 루트.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냥 4분의 4분의요? 2분의요?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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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루트 루트 2? 2 더하기 루트. 루트. 자, 헷갈리시면 사인 30도 플러스 45도는 고구마 싱싱? 고구마 싱싱? 왜 고구마 싱싱이에요? 싱코포크시. 싱코프코싱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 싱코프코싱입니다. 사인 30도,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사인 45도입니다. 싱코프 코신. 싱커프 90. 와. 자, 요거 얼마? 2분의 1, 2분의 루트 2. 여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따라서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 요걸 외우기보다는 싱코프 코신 고구마 싱싱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써드릴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왜냐면 마이너스까지 우리가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럼 얘는 신, 코, 프, 코, 신이야. 뭔지 아시겠죠? 예.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고구마 싱싱. 뭔지 아시죠? 코코 마이너스 싱싱 사인 사인 이거예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젠트. 탄분의 탄탄. 탄탄. 그렇죠, 그렇죠. 1마 탄탄분의 탄탄 1마 탄탄. 탄탄 분의 탄탄 아, 이런 느낌이 됩니다. 와우. 근데 뭐 탄젠트까지는 좀 그렇고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싱코포커 싱고구마 싱싱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시험 전에 싱코포커 싱고구마 싱싱 정도는 스텝 거기다 박아주세요. 어? 뭐라고? 아 저희 책 그- 만들- 아, 거기다가 싱코포커 싱고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겠고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겠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의 눈에 75도라는 녀석과 105도라는 녀석과 쪼개기? 135도라는 녀석이 보이면 쪼개는 그렇죠? 중학교 때 많이 쪼개 보셨죠? 75도는 무엇으로 45랑 30하고 45도로 얘는 무엇으로 45랑 60. 45랑 60으로 자, 얘는 무엇으로 90이랑 45. 45랑 90, 45. 60. 60, 75. 60, 30, 45. 40, 35. 그냥 45. 45 왜 45네? 얘는 외곽 이거 쪼개는 거야 아. 얘는 외곽 쓰는 거야 근데 각을 맨날 이렇게 줄 거야 135 그럼 우리 느낌이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본능적으로 그 느끼잖아 우리 네, 내가- 왜냐면 왠지 기둥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기 45를 쓰는 거야 저 틀렸던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때. 자, 이런 느낌까지는 이제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해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넓이가 남았죠. 오 예. 시간이 진행되면 아니에요. 헤론의 공식. 오. 헤론의 공식 안 나올 때가 있죠. 뭐였지? 김혜란 씨 공식. 일단은 S. 아, 작년에 2분의 1로. 그 풍우 너희 선배 중에 한 명이 헤론의 공식 증명해갖고 생긴 걸 써줬어. 아, 나 이제 써먹었기 때문에. 아니, 걔가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야. 선생님, 근데 대형사 때 헤론의 공식 써도 돼요? 안 돼. 정말요? 왜 안 돼? 그랬더니 너가 증명할 수 있으면 해줄게. 그랬더니 증명했어. 그러시다. 그래서 생기부를 한 줄. 나 해야지. 우리 고구마 씨. 그러니까- 고구마 싱싱 근데 전 저거 증명해도 돼요? 어? 저거 증명해도 돼요? 싱크포크 시고 고구마 싱싱? 네. 그러시 든가. 시험 끝나고 한다음에요. 제가 저거 왜 저런지 설명해 줄게요. 됐어. 근데 저거 무슨 내용이에요? 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근데 그게 B작품. 지하 시간. 아, 그럼 안 되는데. 저거 증명하면 안 돼. 자, 한번 볼게요. 넓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삼각형이 주어지고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네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그리고 두 변 사인 끼인 각을 써요. 네. 그래서 C, B 사인 A를 쓰는데 이때 B 사인 A의 역할이 뭐예요? 높이. 높이죠. 그렇죠? B 사인 A가 요거야. 요게 B 사인 A죠. 그래서 얘가 높이고 높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윗변. 그러면 그래서 2분의 1이 붙은 거예요. 2분의 1 틀리면 진짜 의존할 수 있어. 내 시선이 누구한테 갔는데 자, 두 번은 안 된다. 진짜 한 번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이 되면 인간이 아닌가. 사람이죠.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외곽을 쓰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외곽을 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사인은 외곽을 써도 되죠. 우리 중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이 마이너스 a도 오케이 이렇게 했잖아. 네. 물론 그때는 180이지만 왜 가능했어요? 각변환에서 사인 값은 2, 4분의 플러스였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합시다. 자, 요 삼각형에다가 뭘 추가해요? 이렇게 평사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네. 이분들 빠져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B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부변 사인 B인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BC 사인 A 이런 거 말고요. 2분의 1 부변 사인 B인각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평사는 요것만 빠집니다. 그래서 부변 사인 B인각 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2분의 1 두 대각선 사인 B인각 있죠? 네. 사각형. 자 이거 누구예요? 마른 그냥 사각형 아니에요? 당연히 사각형. 사각형 대각선이 주어진 사각형. 뭐요? 원래 자, 도형 있어요. 그래놓고 대각선을 줍니다. 요 녀석을 주고요. 요 녀석을 줬어요. 여기를 세트하래요. 그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여기다가 넓혀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여기에 평행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그려내죠. 자, 이거 마름모 아니고 평사예요. 평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각선의 길이가 다른데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면 마름모가 아니고 평사 나오죠. 자, 여기 마폭직각. 이거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대각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같아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게 대각선의 길이였으니까 요것도 대각선의 길이가 될 거고요. 요게 대각선의 길이였으니까 여기도 대각선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A, B, 사인 세타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건 그들의 반절 안쪽에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됐죠? 요거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헤론의 공식 나왔죠. 헤론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사용을 합니다. A, B, C가 있어요. 자, 그러면 S를 구하기 전에 먼저 스몰 S를 먼저 구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로 나와요. 자, 그러면 전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안에서 S 곱하기 S 바 A, S 바 B, S 바 C. 그렇죠. 이 정도는 아버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왜냐면 너무 임팩트가 부모님한테 물어봐. 부모님이 근데 수학을 던지신 분이면 안 되고 고등학교 때 내가 소시적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살짝 물어. 아빠 헤론의 공식 알아? 야 그거 모르겠냐? 그러면은 그렇게 덮어줘요. 더 이상 나. 하면 안 돼. 아빠의 자존심 문제야. 거기서 알아봤자 너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말해 봐봐. 아빠가 알면 오 하고 그냥 마는 건데 아빠가 만약에 순간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아빠의 권위가 흔들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와 아빠 그런 것도 아는구나 하고 역시 대단해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빠의 치부를 들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좋게 넘어가고 와 아빠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 정도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넓입니다. 요거 원래 뭐에서 탄생한 거죠? 뭐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뭐였더라? 코사인 법칙. 아니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의 높이 역할이 있을 거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코사인 값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C가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C는 요거 세 개 가지고 식 나오죠. 네. 코사인 A는 요거 가지고 식 나오겠죠. 네. 그래놓고 여기를 수직으로 돕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좀 지저분해요. 심심하시면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굳이? 네, 그래요. 지금은 뭐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요 정도까지가 이번 단어에 나오는 개념이 전부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자, 마플 들어갑니다. 자, 마플 꺼내보시고요. 걔네들은 안 오기로 한 거예요. 아니 오면은 반갑게 환영해주면서 너희들은 와 역시 멋있어 이랬지. 야 나는 믿고 있었어.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이렇게 하겠지. 안 오기로.
지금은 뭐 자,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신나라. 아 진짜. 상아, 분명. 근데 저희도 자, 힘든데. 어? 저희 너무 힘든데. 저 이거 엄청 깔고 왔어요 1시간 동안. 나 너희 때문 아니야. 왜 까였어? 나의 마음이 원래 그랬던 거야.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보시고요. 근데 몇 시에 끝나 수업이? 아니 저희 원래 3시간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에 끝나는데 9시에 끝나 원래? 아니 원래 9시에 끝날 때도 있고 8시에 끝날 때도 있는데 랜덤이래요. 이게 일정표가 있는데 어. 이게 9시에 끝날 때는 그래도 일찍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9시에서 더 추가돼가지고 아, 애초에 8시에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그게- 원래 처음 계획은 8시였잖아. 아 근데 이게 맞는데. 8시인데 이게 보니까 일정표 보니까 3시간 하는 것도 있고 저번에 수학여행 때문에 선생님 일정표를 바꿨어요. 좀 아 빠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필 때문에도 그렇고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필은 팀장 아니야? 근데 그때 해야 되는 게 있었대. 그건 원래 하늘 썼어야지. 아쉬워. 아 물리쌤이야 계산 했겠지. 이런 오류가. 자, 가봅시다. 이런 우리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뭐 해봐야겠다. 하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사인 법칙 쓰겠다는 건데 일단 보시면 각이 다 주어졌어요.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기본이니까. 그리고 A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는 싶어요. 내려서 75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죠? 쪼개보시죠. 45, 30. 샤샤샤샥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게 원래 아마 더 빠를 거거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135도는 외곽 45도를 쓰겠다는 거고요. 자, 105도가 나오면 쪼개겠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의 의도는 원래는 뭐였겠어요? 사인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원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요거랑 여기 각이 원래 몇 도죠? 45도. 그래서 얘 원래 취지는 요거랑 요거 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좀 어떻게 엮어보자. 원래는 이런 문제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쪼개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원주가 가시죠. 원주가. 네. 얘네들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자, 요거 나온 김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A가 있고요. 자,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요 녀석의 B가 얼마 정도 될까요? 3대 3대 2대 4 정도 한번 가볼까요? 자, 호의 길이의 B가 3대 2대 4래요. 그래 놓고 중심각. 사인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 40도예요. 그 28 다음에 곱하기 어. 9분의 2. 원주각의 총합은 얼마죠? 180이요. 그래서 180이죠. 원 전체에 대한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요 각과 요 각은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180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녀석은 3이고요. 이 녀석은 2고요. 이 녀석은 4야. 호의 길이의 B는 원주각의 크기의 B와 같다야. 그러면 전체 몇 도를 180도를 2대 3대 4로 쪼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40. 그렇죠. 그럼 물론 이제 문제는 적당히 믹스를 하겠죠. 그래서 사인 40도 못 구해요?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요거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9.9999%인데 혹시 모르니까. 아 그거 곱하는 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저거 곱하기 누구 알고 계세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T다. A비는 12. 하나 더. 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2.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자, A랑 B를 곱한 값은 C하고 D를 곱한 값과 같다.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 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접할 때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C하고 D가 같아지겠죠? 네. 뭐 하면 돼요? 제곱이죠. 곱하면 되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B는 C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덤으로 알고 계시고요. 가끔씩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닙니다. 여기랑 여기예요.
하면 지름이 관건이 되겠죠. 요거 두 개는 좀 그냥 덤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나눈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아까 말했던 거 그거 쓰는 거. 세타. 세타랑 파이만 세타. 아니 근데 사인 알파를 구하라니까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A, M, P 그냥 숫자 똑같은 거 3번 찍었는데. 그 아니면은 저거 그냥 저게 아무 삼각형이랑 되는 거니까 BC를 12로 가정을 하면 어때요? PC를 10으로 10으로 가정을 하라고요? 이러면은 저게 알파 베타니까 뭔가 어느 삼각형이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니 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집까지 이렇게 하면 나올 걸? 안 되나? 옛날에 해봤어. 리마 같이 나서 보십시오. 그거 그냥 나오긴 했어. 저기 저 밑에 파이 세타랑 파이만 세타 하면은 그러니까. 둘이 사인 그건 같으니까 없어져. 세타랑 팔마 세타? 네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왜요? 뭐예요? 사인은 같아요. AMB랑 사인 값이 같대요. 어디에? 아니 아, 저 BC 평면 BC 평면이 거기서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누굴 세타로 놓고 아무거나요. 누구를? BMA AMB요. A, M, B를 네. 세타로 놓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놓으시냐. 그 다음에 그럼 사인 세타분의 8이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 사인 세타분의 8이야? 네? 왜 사인 세타분의 8이야? 그러니까 그 약간 원 두 개를 이렇게 따로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이걸로 하나랑 이걸로 하나. 제 90도 방법 어때요? 내가 보기 제일 좋다. 자, 사인 세타분의 진짜. 8은 이거 설마 알았을 텐데. 사인 알파분의 K죠? 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은 사인 베타분의 K죠. 네. 공통이네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눌래요. 왜냐면 근데 사인 이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똑같잖아요. 네. 베타분의 알파고 그러면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네. 누굴 하나? 이렇게 나누나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이쪽 나누면 이렇게 날라가고 6분의 8이 되겠네요. 네. 자, 이쪽은 나누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4분의 3이 되겠죠. 좋아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평각쓰라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평각을 쓸 건데 이 평각을 쓸 때 우리가 이하를 이하를 쓴 건 아니죠. 근데 이하를 쓰는 공식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변을 매개체로 해서 그리고 평각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내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어야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답이야 뭐 3분의 4 아니면 4분의 3이 보이긴 하지만 근데 3분의 4가 없으니까 4분의 3이겠지. 그쵸? 그 정도는 보이지만 시험은 이제 3분의 4하고 4분의 3이 다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길이 좀 보고서. 외접원의 넓이 이런 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거 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0이에요. sin A, sin B, sin C의 값을 구하는 거. 아저 그 가리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야? 저거 그 ER은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뭘 쓰겠다고요? 그거야 아니라 ER 사인. 그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좀 묶어서 이건 10분의 A 더하기 C. 이걸 쓰겠다는 거죠. A는 2R sin B는 2R sin B, C는 2R sin C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맞아요. 제 저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2R은 1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얼마다? 3 3.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묶어서 가는 것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A 값이 105도래요. 사인 A 플러스 B가 사인 C랑 곱했더니 갑자기 1이 나오더랍니다. 반지름이 여기라고 했어. 어?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C의 제곱.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꿀까요? 네. 오. 사인 그럼 얘는 없어요. 4 사인 사인 제곱 C는 1이면서 사인 값은 2분의 1. 풀마지만 2, 4분면이니까 C니까 1, 4분면이니까 되겠네요. 그리고 가지고 또 풀면 되죠. 이런 느낌이. 자, 변의 길이의 B를 사용한답니다. 자, 뭐 그냥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변의 길이의 B하고 각의 크기의 B하고 삼각함수의 B하고 다릅니다. 그쵸? A, B, C가 사인 값의 B랑 같은 거지 각의 크기 B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혼동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인데, 이건 어떻게 갈 거예요? 이거 칠일 때 G요. 네. 는 K. 그래서 연립반지식을 하시면 되겠죠? 네. A 더하기 B는 5K, B 더하기 C는 6K 이렇게 해서 연립반지식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사인 법칙을 이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요. 코사인 법칙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쉽냐면 한번 문제 볼까요? 얘 뭘로 바꾸시면 돼요? A제곱, B제곱, C제곱 바꾸면 돼요. 맞아요. 원래는 분모에 뭐 있어요? 2R 막 그렇죠. 2R 원래 제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어차피 제곱가 돼요. 어차피 제곱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게 갑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A의 세제곱. 세제곱, B의 C의 C의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A랑 C랑 같은 이름의 삼각형. 2번. 정말요? 왜요? 왜냐면 저기 넘겨버리면은 A만 C 가로 묶이고 A 제곱 플러스 저 뭐시기 AC 플러스 C 제곱이 되는데 얘는 항상 0보다 작아요. 커요. 항상 0보다 크거든요.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 그냥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중학교 때 봤던 그냥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 아까 그 높이 구하는 식 있잖아요. 탄젠트 공식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등대 높이를 구하려. 물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30이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럼 여기가 50 루트 3이고, 그럼 여기가 25 루트 3이고, 그럼 여기는 75가 된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공식을 쓰는 것도 사치야.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착시 현상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거 착시 현상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75도 이거 75도 아니야. 요만큼 75도야. 근데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안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요거예요.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높이를 구하래요. 잠깐만요. 높이를 구하랍니다. 이게 여기 45도죠. 여기는 30도죠.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 45도 플러스 탄젠트 30도 분의 80이라고 말씀드렸죠? 탄젠트 45는 1이고요. 얘는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80도가 있네요. 그러면 분모 분자의 얼마를 3을 곱할게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분의 80, 240도. 자, 유리화 해주시면 9에서 3 뺐습니다. 6이고요. 240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왜? 뭐? 문제 질문인데 뭐하냐? 나한테 왜 이렇게 뭐냐? 왜? 뭐? 아니 이거 갖고 있어요. 왜? 시작부터 왜 갖고 있어 내가? 다시 원해. 뭔 소리야 이게? 자, 넘어갈게요. 자, 초딩들의 장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 8에 4, 6, 4,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0 마이너스 40 루트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80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자, 근데 저거 왜 줬을까? 사인 70. 그냥 사인 법칙스러워. 사인 법칙스는 어떻게 하죠? 그냥 A, B 길 보면 되잖아요. A, B 길을 구해요. 그래서 좀 안 써도 되잖아요. 나도 좀 안 썼네. 나 저거 안 써. 그냥 CH 그냥 A라고 두고 슉 하면 돼. CH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요거 근데 이걸 쓸 이유가 없는데 저거 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그냥 X라고 그러지. 여기 EX가 되고
네. 그렇죠? 여기 루트 3x인데 네. 얘가 그럼 루트 루트가 3x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둘 80. 더하기 값이 80이니까 그러면 x가 바로 떠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 공식이 저 거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법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산 잘 하시면 되겠고요. 연산 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보내주세요.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다. 엄마 뻑뻑해. 자, 요건 한번 잡아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세타가 주어졌어요. AP의 길이를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랍니다. 이 세타죠, 그렇죠? 그건 키를 일단 쌤 그어요. 써야 될것 같은데. 무조건 이거 그립니다. 그렇죠. 무조건. 반지름은 기본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이거 호의 길이라고 착각하시고 이거 중심가 여기서 세타 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 여기 2세타거든요. 여기의 길이가 2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세타가 나온 거죠? 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AP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AP의 길이? 코사인 아, 파이만 이거 있어요. 아닌데. 오. 할말 세타로 해서 하면 일단 PB를 그으면 안 돼. ER 4고 해서 쓰면 잘 될까요? 코사인 법칙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런 다음 PB의 길이 더 쉽게 하고 약간 피타고라스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PB의 길이. 저거 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A가 E가 뭐예요? 사인 거. 근데 아예 모르겠네. A오랑. 근데 A5랑 OP가 2니까 그냥 그걸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마스 세타를 해서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AP의 제곱. 근데 센스 있게 루트 있잖아요. 뭔가 제곱 관련된 문제라는 걸 눈치채셔야 되죠. AP의 제곱은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곱했으니까 8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네. 근데 이 아이는 뭘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8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여기는 8이 되겠다. 자, 요거에 루트를 씌웠네요. 이게 AP 값입니다. 그럼 뭐 4를 꺼냈겠네요. 2가 꺼내지고요. 2로 묶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정도 만들어주시면 아야. 네. 됐죠? 이런 느낌. 자, 코사인 법칙은 잘 안 보인다? 근데 이거 그 대수능에 미적을 선택하시잖아요. 도형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가끔이 아니고 무조건 나오는데 그 도형 문제 풀 때 이게 사인, 코사인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코사인 법칙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풀이가 이만큼이었다고 치자. 코사인 법칙 잘 쓰는 애들은 이만큼을 풉니다. 도형 문제.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에서 얘가 훨씬 많이 사용이 돼요. 코사인 법칙.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됐던지 간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좀 좋거든요. 미적분 배웠을 때는. 뭐 그건 이제 그때 얘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두 변이 주어지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형이라고 돼 있는데 별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저는 그림 쬐만한데요. 자, 갑자기 HC의 비를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B를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은 뭔지 알고요. 근데 공통 코사인 법칙 해갖고 저 A, D, B를 한 다음에 각 파이마스 써서 세타 B 해갖고 써서 A씨를 써서 구하면 AC 될것 구하면 같은데. 돼요. 여기 세타라고 놓고 근데 파면 세타로 놓으면 되죠? 네. 그럼 그렇죠? 네. 그러면 형 내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까 너희가 한 거 B를 이용한 거죠? 상관없어요. B를 이용하셔도 돼요. B를 이용하시면 먼저 이걸 이용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거의 코사인 B 값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장시켜서 이 값을 구합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 방법이나 그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으라고요. 평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은 하고 계시자는 거죠. 자,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거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인 세타. 예 5분의 3, 네, 코사인 세타. 5분의 4. 그러면 둘을 더했으니까 5분의 7 거기다 10을 곱했으니까 14 그럼 이제죠? 나 이거 하나 자, 그 그다음 17 자, 이런 그림 한번 볼까요? 정오각형인데 혹시 이거 각 크기 아십니까? 아니야. 정육각형 각의 크기 아십니까? 느낌은 30도인데. 야 있겠냐? 뭐 45도. 45도. 아니야. 사인 세타가 20도? 20도?
근데 애초에 말해야 돼.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아시는 분? 120도. 120도. 선지를 불렀는데 40. 40이다. 저거 정상적인 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쌤 값을 봐봐 38? 사인 코사인 세타 어떻게 하는 머릿속에 거야? 없죠? 1번일 것 같아요 그럼 절대 특수한 각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각도 애초에 모르지 않나요? 그 코사인 코사인 세타가 있잖아. 그런데 왜요?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잖아요. 세타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죠. 근데 코사인 세타 구하려면 또 이거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그거? 그거는 코사인 어떻게 나오지? 코사인 3분의 2 그렇죠. 여기가 120도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세 개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시면 되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세요? 이렇게 딱 부어서 딱 그거 산전트 값 몇 번이야? 여기 있다 나도 1, 2 루트 10. 네 물론 원래는 k가 다 붙어요. 4로 그렇죠? 근데 어차피 k 제곱하면서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이용해서 10k 아니 루트 10, 루트 2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나옵니다. 이런 정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나오면 결국 기울기 쓰자는 거니까 탄젠트까지 굳이 갈 필요 없고요. 특수한 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물론 얘를 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미적분 1마 탄탄분의 와 진짜 잘한다. 1번 탄탄분의 3 모르겠어. 아 오셨. 아 그거다. 1풀 탄탄분의 일풀 8마 탄탄분의 탄. 탄. 1만 뭔 말이지? 3마탄 탄마 탄마. 이거 탄탄분의 기본 상식이잖아. 미안. 이거거든요. 많이 빡센. 근데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얼마예요? 3. 3 탄젠트 베타는 1. 1 탄젠트 알파는 3. 3 딸깍이네. 뭐야? 없는데요? 산전트 값 구한 거야. 이렇게 돼요. 탄젠트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 아이, 탄젠트 진짜. 값이 2분의 1인 거야. 그럼 탄젠트 값이 2분의 1이고. 대충 코사인은 5분의 2루트. 그럼 코사인 값은 루트로 5분의 2 이렇게 가는 거고. 쉬운데? 자, 요걸 우리는 미적분에서는 두 직선 사이의 각을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적인 부분인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저 뭐라? 1탄 탄. 빨리 외워, 빨리 외워. 원래 오리지널은 1마 탄탄분의 3부탄인데 영상 보면 나와. 영상 보면 다 나와. 1마 탄탄분의 3부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바뀌어서 1부 탄탄분의 3마탄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지름 지나가면 무조건 뭐? 사인 법칙. 90도. 사인 법칙도 맞는데 90도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설마 이 둘의 합이 180인 거 모르시나요? 알죠? 그리고 자, 이 그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학교 시험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120도고 이거 가지고 요거 구하겠죠. 요거랑 이거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겠죠. 아,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요것들 구하겠죠. 그래서 풀이 길어요. 뭐야 나쁘지 않아 풍문은 되게 이 문제를 사랑하죠. 사오도 꽤 자주 나와요. 근데 요거는 결국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풀이가 좀 길어집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냐? 이럴 거예요. 외워야겠다. 지긋지긋하게 나와. 이 그림이. 그러니까 사각형 들어가 있고요. 사각형을 가로지르는 선 하나가 이뤄있는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녀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D 기준을 구하라네요?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냥 여기 이거나 내리면 이거 하면 돼요? 네.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저기 하시면 돼요. 자, 가계 크기인데 코사인 법칙이 짜증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전개해서 전개해봐요. 그러면 BC가 BC 배제가 나오는 시작으로 베이저가 이렇게 되네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얘를 BC로 내려. 나눠요. BC로 나누면은 실도 나오는 그런. 2BC로 나눠요. 2BC로 나눠야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억지로 형태를 짜맞춰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지훈이는 열심히 졸고 있고. 제가요. 그렇죠. 지훈이 오늘 빨리 왔어요. 그렇지. 집에서 자고 왔어야 되는데 지각하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훈이가 열심히 빨리 왔어요. 여기 만지작 돼. 역시 뭔가 걸리면 아영이도 빨리 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못 시간 있어야지. 나왔어요. 퇴근할 때까지. 자, 형태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쓰실래요? 저거를 90번? 90번 어딨어? 느끼는 사인 사람이 줄이 뜨지 않나? 1대 불편을 3대 그러니까 1대 루트인데 있으니까 데이 사인 사이버 사이버 데이 어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대부분 2R분의 C 곱하기 3이죠. 데이블 이건 날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6A는 2 루트 3B는 3C가 주어진 거예요. 저,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는 K 뭔가 1이랑 삼각형을 그려보면 왠지 약간 멋진 삼각형이 나와요. 멋진 생각 이렇게 6하고 3하고 2 루트 3 있으면 멋진 상태니까. 1하고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러니까요 얘네들의 B가 네, 멋진 삼각형이. 1대 루트 3대 2가 나와요. 오. 사인 값이 근데 길이 근데 A, B, C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이렇게 루트 3대 2라는 걸 어떻게 알아? 비율이. 비율이니까 어디 나오는데? 그게 직각삼각형이라는 말도 없고 근데 그냥 삼각형이만 아, A, B, C 세 변의 길이의 B가 네 오, 이게 보여? 코사인 네. 쓰면 6 만들면 네 그러면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거 안 보이면 어떡해? 다 뒤에 풀고 다시 와야 돼 그거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요? 안 보이면? 연습을 아, 연습을 보이는 연습을. 제곱하는 화학하면 아니면 화학하면 이거 뭐야? 비율 때려맞추기 맞아 1로 두자. 가장 적정한 거를 1도 이걸 두고 1도 뽑는 거지 뭐. 화학 1도 딜을. 홀수다 그럼 일단 2배 해버려 자, 결국은 이 아이는 이 B를 못 구하면 못 풉니다. 진짜 슬프지만. 이 세 변의 길이의 B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코사인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구하면 그게 이제 특수한 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문제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A 대 B 대 C의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가 된 거야. 그러면 코사인 A를 쓰기 위해서 원래는 2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이것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에다가 BC 곱했으니까 2 원래는 K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소거되니까 B제곱인 3 C제곱인 4 그리고 A제곱인 2를 빼주시면 4 루트 3분의 6이 되면서 얘는 얼마? 2분의 2분의 3 이게 나오면서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얘가 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되죠? 자, 그런데 저걸 하려면 결국은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슬프지만. 자,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 법칙을 연계시키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 아니? 이게 뭔데? 옛날에 그 밖에. 이거 예뻐 그냥 중학교 때 많이 나오던 그림이죠? 요거 중학교 때 많이 나오던 그림이 요거 그림이죠? 예뻐서 문제. 이거 말고 이 그림이 중학교 거예요. 그죠? 요걸 가지고 복원시키는 거죠. 이게 원래 복원시키는 게 이게 외심 문제예요. 외심. 중학교 2학년 고 외심. 그렇죠? 그래서 더 얼굴만 입장이. 요 변에 LG 그거. 요 변에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외심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중학교 때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유물의 원래 넓이니까 2R 구하는 거죠. 그럼 2R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이거 하나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거 뭘로 구해요? 코사인으로 구해야 되잖아. 네 코사인 C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그걸 사인으로 바꿔야 되잖아. 네. 그리고 요 변과 사인 값이 있으니까 2R 구할 수 있겠죠.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야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삼각형에 네? 삼각형의 최대각과 최소각. 저거 삼각형.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풀죠?
이거예요? 길이가 가장 긴게 응, 그쵸. 각이 가장 크니까. 당연히 길이가 가장 커야 각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가장 큰 녀석의 그 각을 구하는데 그 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하고 4하고 x가 있습니다. C의 크기가 최대래요. C의 대변은 누구야? 이거네요? 네. 이상하다? 네? C의 크기가 가장 큰데? 저 조건일 길이가 때 최대 아닌가요? 주어져 있으니까 최대일 때죠. 최대. 그러면 자, 하나 보자. 코사인 쓰겠죠? 네. 어떻게 하죠? 나 이거 어떻게 됐어? 4x 2bc니까 8x.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8x분의 x제곱 플러스 12가 되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산술기하에서 이게 왜 산술기하가 돼요? x가 양수니까 x는 삼각형의 엑셀 제곱이 길이니까. 60 마이너스 12. 2분의 3 그래서 이 아이는 2분의 루트 3x 2 곱하기 루트 그러면 3x 루트 3x 아 2분 다 계산한 거예요. 4분의 4분의 3. 4분의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x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값을 어떻게 구해요? 둘이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을 때죠. 그래서 이루트 산술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산술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분수 형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요. 분수 형태 나오면 분모를 기준으로 하나씩 쪼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쪼개 보면 산술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그러려고 만든 문제들입니다. 가시면 됩니다. 자, 모양 결정하는 문제고요. 요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적절하게 잘 쓰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정말 어려워요. 자, 이거 어렵다고요? 현재도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봐야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집 가서 다. 이런 거 집 가서. 탄젠트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탄젠트는 뭘로 바꾸죠? 10분의 s요. 10분의 x로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세제곱 세제곱 근데 B인데? 아. 아 오케이 이거 어디까지 했어? 답이 나오고. B를 두고 1만 코사인을 바꾸면 1만 C제곱. 1만 C제곱 아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4번 정도? 오케이 4번 맞아 4번 맞네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 4번 몰랐어. 야, 내 암살 실력 미쳤지. 나 충면 되지 딸깍이지. 자, 이 아이는 원래는 이제 탄젠트 a분의 사인 제곱 a 그리고 탄젠트 b분의 사인 제곱 b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신원아. 탄젠트는 까비. 생각해봐. 탄젠트는 우리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네. 있죠? 없죠. 그러면 아니면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90도 같은 경우.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야, 그래서 안 돼. 삼각형이니까. 2분의 8면 애초에 거식이잖아. 안 음. 만나니까 정전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럼 되나요 이거? 안 되네. 그렇지 않아. 안 돼요. 안 돼요? 리미트. 너 그래도 삼각형인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이게 성립화도 된 거 아니야? 삼각형 ABC라는 조건을 따라버리면 그럼 제가 지금 양변을 탄젠트 A 곱하기 탄젠트 B로 나눈 거잖아. 이거 가능할까요? 안 돼요.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저 상태로. 저 상태로? 그러면은 코사인 A분의 사인 A 곱하기 사인 제곱 B는 코사인 B분의 사인 B 사인 제곱 A 이렇게 아니면요. 음, 그러니까 탄젠트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인이 밑에 있으면 안 되나요? 사인이 이렇게 위 첫 번째 식에. 첫 번째 식에서 어떻게? 그러면 0이 아닌가? 어떻게 해주지? 미안하다. 모르지 미안하다고. 아니고. 코사인. 잠깐만. 이때 뭐야? 뭔가
코사인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실래요? 어. 집에 가야지. 지금 10시 51분이야. 아니 저 또는이 좀 마음에 걸려요. 어? 저 또는이 좀 마음에 걸려요. 또는 저 또는님 곱영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는 이거잖아요. 아니면 될것 같아. 좀 1마 시작으로 바꿔서 아, 뭐 데이트 산술기야 해볼까요? 해보지 않을까요? 1마 시제곱 아니 여기 1마 시제곱. 여기서 진짜 아니야? 자, 요거는 문제 없는 건 아시죠? 네. 이거 날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어? 사인 값은 0부터 파이까지 무조건 양수니까. 똑똑하게까지. 근데 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양변에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인 A, 사인 B로 나누는 거죠, 양변을. 사인 A, 사인 B로 나누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지워져요. 하나 지워지게. 지워지고. 여기도 하나가 지워져요. 지워집니다. 그럼 얘가 지금 코사인 A분의 B가 되고요. 사인 B가 되고요. 그렇죠. 얘는 코사인 B분의 사인 A가 되는데 사인 자 여기까지 문제 없는 거 아시죠? 네. 자 이거 어차피 0 아니에요. 예. 분모에 이미 있잖아. A는 B. 이거 0 아니에요. 네. 분모에 이미 있잖아. 예. 그렇죠? 그 말은 얘네들을 좁해요. 가능하죠? 사인 A. 그럼 뭐가 돼요? S 사인 A 코사인 A는 사인 B 코사인 B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둘이 저 같다. 고구마 심심 아닌가? 그러니까 신코 신- 마코 신코 팝시. 마코신 친구들 것이. 그거 안 돼요? 아 근데 그거 알고 나면 약하잖아.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심프코피신 아니래. 일단 A는 B인 거 아니까. 1번 쓰고. 1번.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안 해줘. 이거- 근데 예상이 안 나오지 않았어. 아니 나 틀렸어. 1번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1번 2번. 그러니까 A는 B. 때다 하나 성립하니까 A는 B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2번 B 어렵죠. 네. 이거 뭐 제곱? 근데 이거 너무 어거지 같은데. 생각해. 아닌 거. 이런 거 나 1번부터 그냥 대충 대입해서 넣는 느낌 같아요. 이런 것도 대입해서 넣는 느낌? 네. A랑 B랑 같을 때. C는 90도. 그럼 C가 90도면은 이게 2분의 파이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C는 90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있어요. 위에 유형 쪽에 유형 11번에 설명이 있어요. 이건 시간에 설명이 있다고요? 아닌가? 이거 아닌데? 아니야. 느낌이 A가 A를 sin A라고 넣고 B를 sin B라고 넣으면 되잖아. A를 사인이라고. 참고에 1번에 음. A를 sin A라고 넣고 B를 sin B라고 넣으면 둘이 같을 때 사인 값은 그 길이비가 되니까. 그거는 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금방? 누가 촉감문 줄 알았어. 이제 핑크퐁으로 바뀌어갖고. 쉽지 않죠? 원리가 뭐지? 어렵다. 원리가 저게 A가 되고 그냥 오. 이거 그래서 얘는 A 코사인 A는 B 코사인 B가 되거든요. 이제 A는 근데 얘는 양수잖아. 그러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죠. 네.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가 잠깐만요. 근데- 죄송해요. 자, 요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는 45도 거죠? 95도에서 C는 90도인 거 아니야? 그래서 A B밖에 없는 거야. A는 B지. 이제 어떻게 하죠?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그러면 때. 대문자 A랑 대문자 B는 45도씩. 그래서 C는 90도. 좋은데? 괜찮다. 자,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A, B로 나눈다. A, B로 나눠요? 또 쟤를 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코사인 A 어떻게 이 나눠? B신분의 B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갖고 근데 그게 너무 귀찮다는데. 근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요 상태에서 뭐 요거나 요거나 어차피 답은 똑같거든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사인 A하고 코사인 A를 곱하고 코사인 B랑 코사인 B를 곱했거든요. 예. 이게 가능하려면 사인 A랑 사인 B가. 코사인 B가 같거나 네.
이게 같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되니까. 사인 B가 코사인 A가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성립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조건을 찾아보면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갔죠?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뭐 코사인 법칙? 제곱 발레. 설마 제곱.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 아니고요. B씨니까 C. 오 마이 갓. 이건 하나 더. 날려버리고 C는 날려버릴까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뭐 하죠? B랑 A 양변 그래서 B랑 A를 양변해서 그럼 여기 날려버려? 네. 그럼 여기는 B제곱이 되고 여기는 A제곱이 되나요? 그래 뭔가 웃기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A는 B 같은데. 자 느낌 있다. A제곱을 묶어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B제곱을 묶어서 C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제곱 B제곱 플러스 A의 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B의 제곱 C제곱 플러스 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A제곱 B제곱이 일단 날라갑니다. 그럼 요것들 남아있죠. 아 요것들에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C제곱으로 먼저 묶고. C제곱으로 따로 묶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C제곱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C제곱으로 이렇게 하고 오른쪽 합쳐. 얘를 넘겨?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합쳐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과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면서 지린다. 저거 없애면 되나요? 아, 네. 예. 이거 없앨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없으면 안 되지 묶어요. 않아? 안 돼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거나 A랑 B가 같거나 또 A제곱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되거나 그럼 C가 뭐가 되는 거야? 직각. 와우. 그리고 A랑 B가 같은 이 상태예요. 와 제곱이 맞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 지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죠? 나오면 너희가 맡겼던 이유 딱 하나야. 사인 법칙인데 2R분의 A 안 썼고 코사인 법칙인데 2BC분의 1땡 안 썼죠. 피하고 싶었던 거지. 에이, 설마. 피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코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요. 거의 쓰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놓고 마지막에 신나가지고 지워버리면 그럼 C가 90도인 인정이 되는 거죠? 5번. 아싸 5번이다. 그러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큰일 나죠? 방정식이니까 아 이제 풀 수 있어. 밥 지워버리면 안 돼요. 아시죠? 방정식에서 양변 x 소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저 왜? 원래 이용하는 애가 있어요. 또 들어왔어? 아니, 야 뭐가 열려있나 봐 그러면. 나 꽂아봐야 돼? 야 창문 열려있는 거 아니야? 엔티맨 아니죠? 조금만 그래도 터진 것 같아요. 진짜 크다. 왜 이렇게 많아? 자, 되게 많았어요. 내가 나름 시골 출신이거든. 뱀도 잡아요. 오 어렸을 때 뱀도 물뱀을 잡고 그러는 거였어.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아. 네? 나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아. 자 볼게요. 아 안 된다. 이 최장거리까지 가기에는 아이. 너무 좀 많다. 그렇죠? 자 오늘 숙제는 1113번 가지. 앞배도 양쪽으로 가고.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몇 문제예요? 40문제 무난하네요. 자 다음 평가는 그러면 넓이를 빼고 낼게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까지만으로 좀 쪼개서 낼게요.